어제 김성수 홍보수석의 대통령 대독 메시지를 두고 야당이 지금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말씀이 유감입니다. 선거의 중립도 위반했고 또 이렇게 물타기로 이렇게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나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선전포고다 이렇게까지 본 건지 천상철 차장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사실 어저께 이제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사과, 뭐 유감 표명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첫 줄에 그 이완구 총리의 사퇴와 관련된 유감 표명이 딱 한마디만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공세 쪽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60자 중에 유감 딱 두 글자 빼고는 다 공세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완종 이 리스트의 파문의 본질이 누구한테 누가 돈을 줬고 받았다 이게 아니라 성완종 회장을 애시당초에 2번 사면해주지 않았다면 전 정부에서 사면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애시당초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이 그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 그게 여당의 그동안의 주장이었는데 그거를 대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여당 편을 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한 거다. 이렇게 야당 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게 왜 선거 개입이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까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질문이 와 있는데요. 두 개를 이번에도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이 특사 의혹 있다고 하면 야당 후보 찍기 싫어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당연히 선거 개입 아닌가요? 의도보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대통령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분이고요. 자, 다른 분의 의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진 특사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어차피 대통령 싫은 사람은 야당 찍고 중도는 평가가 엇갈릴 텐데요.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해서 오히려 또 갈라지는 분도 있고 대통령의 말에 지지하는 분도 있고 갈리지 않겠느냐. 이게 왜 선거 개입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전원책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총리가 사임을 하고 네. 뭐 말이 사임이지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사임을 하고 거기에 그 대해서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그리고 전체적인 이 정치 계획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가 집권하면 끔찍하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당선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단 말이에요. 예. 직접적으로 여당의 편을 들고 이 열린우리당 편을 들고 야당을 폄하를 했단 말이에요. 야당 찍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선거의 그 중립을 못 지킨 자세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 예컨대 이 총리 사임의 그 점에서 뭐 여러 가지 현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야당이 또 먼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대선 자금을 수사를 하자. 몸통이 대통령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 대선 자금 수사로 가면 대통령 목에 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으로서도 이 성완종 리스트의 기능지가 뭐냐? 바로 특별사면 아니냐? 이 총체적 비리로 보고 전방위적 비리로 보고 전방위적 부패를 전방위적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양쪽이 서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정도를 그 선거법 위반,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지금 특사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예. 특사 문제를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전체적인 그 본인이 지금 총리가 물러나고 이것이 관련돼 있는 성완종 게이트 전반에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국민적인 여망을 받든 어떤 그 수사의 그 필요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특사 문제도 아마 그 포함된다고 본 것 같은데 예. 특사 문제를 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성역도 없이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부정도 끝까지 뿌리를 파헤치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좀 지나치긴 했으나 그 자체를 갖다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 어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까지 보기는 좀 지나치지 않는가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주장에 동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이게 표심으로 어떻게 연결이 됐을지 잠시 후 오늘 자정 무렵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또 공세를 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상까지 준비해 왔는데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오하니까 이거를 생계비로 쓰라고 이렇게 전해줘서 감사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입니까? 지구박 어느 별에서 오신 분입니까? 이번 친박 권력형 게이트, 비리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경선, 본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 스캔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의 참고인 조사감 아닙니까? 오늘의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정치적 중립의 위반을 의무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까요? 자, 누가 더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할까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천상철 차장, 네. 오늘 결국엔 또 정청래 의원이 못 참았네요. 저건 또 어디서 구했는지 스마트폰에도 담아왔습니다. 영상까지 예. 틀어주면서요. 저게 뭔 얘기냐면요. 과거의 TV토론 당시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 이것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을 했었다. 네. 이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 이 예. 얘기입니다. 이게 당시에 79년도에 6억이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3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납을 한다고 했으니 300억이 됐든 아니면 6억이 됐든 간에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켰느냐 이러면서 당시의 영상을 틀어준 그렇군요. 겁니다. 예, 보여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까지 뭐 어느 별에서 왔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티즌들 반응을 주로 보면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이 저렇게 국회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화제의 중심에 늘 서 있는 정청래 의원. 예. 오늘도 선거 당일날까지도 뭔가 쉬질 않네요. 예, 멈추질 않았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고인 조사감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귀에 들어오던데 전원책 변호사님, 대통령을 참고인 조사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재임 중에는 불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재직 중에 일은 아닙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언급한 것은 이 대통령 재직 전의 일이니까 뭐 수사도 가능하고 참고인 조사도 가능하겠지만 뭐 대통령 재임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뭐 그거 가능하진 않겠죠. 그리고 아까 그 6억 얘기는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집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개인 사금고에 돈이 9억이 남아있더라. 그 9억 중에서 6억을 준 겁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법리적으로 상속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9억이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냐 아니면 공적인 자금이냐 하는 여부도 지금은 판명이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 6억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다시 더 논란을 사실은 일으키는 그러네요. 문제입니다. 예,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오늘 야당 공세가 거세지자 청와대도 기자들이 오늘 바빴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뭐라고 답을 했는지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원. 네. 들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없었군요, 오늘. 네. 아니, 저럴 때는 대꾸를 안 하는 게 상책인 거죠. 만일에, 예. 아, 그거 선거 개입 아닙니다라고 하면 선거 개입 아니라고 했다 하고 또 갔다가 막 그걸 계기로 또 공방을 이어가고 또 방송에도 선거 개입 아니다. 이 워딩이 계속 또 나오고 예. 이렇게 불씨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예. 또 입 닫고 있는 게 그냥 대꾸 안 김경욱 대변인이 보면 민감한 질문에는 입을 잘 닫더라고요. 보면. 닫는 거죠. 예. 중요한 메시지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아까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어땠는지, 그리고 박근혜 현 대통령의 이번의 발언과 어느 게 더 수위가 높은 건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영상으로 자세히 보내드릴 텐데, 천상철 차장. 네. 당시에는 어쨌든 예민한 발언,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인 발언이 나왔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말이죠. 예.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직접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곤욕을 치렀었는데 2004년 1월에 대통령 취임 1주년 방송기자 클럽 회견에서 뭐 대통령 뭐 잘해서 뭐 열린우리당이 편들어줄 수 있는 일 있으면 합법적이라면 예.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이 발언이 아주 직격탄이 됐었죠. 네. 그래서 자, 영상이 그러면- 준비된 걸로 아는데 네.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합니까? 그리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만일에 이 말은 입에 담기도 불순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 생각에는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가 없고 연대의 가치도 없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총선 2달 앞두고 아까 방송기자 클럽에서 예. 공개적으로 한 그 말 중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예. 예. 이 말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다중 앞에서 한 말인데 특정 후보나 특정 당의 지지 또는 낙선을 유도하는 이런 발언이라 해서 국회에서 3분의 2의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었죠. 예. 근데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네.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천상철 차장. 네.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던 건가요?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과 네. 헌법 수호의무 위반 등 일부 법 위반이 있었지만 법 위반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있었지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그러니까 탄핵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 정도로 해야 될 거를 징역형으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군요. 네, 그 정도로 가지고 대통령을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어려운 발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예, 그 무렵에 저희들이 분노를 했던 것은 제가 지금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뭐 연세대 강연에서는 이놈의 보수, 저놈의 보수, 뭐 이런 식으로까지 보수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고, 또 보수가 집권하는 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이념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는 그 나라에서 너무 국가 원수로서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저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던 게 있어요. 네. 대통령도 하나의 정치인인데 정치적 행위를 왜 하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루뭉술한 이런 구성 요건은 이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물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가령 내각제 같으면 총리는 당연히 정치적 행위로서 한쪽을 편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재집권이 되는데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상당히 선거운동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행정 수반 그다음에 한 정당 출신 이런 걸 떠나서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위치를 더 고려를 해서
이 정치적 중립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 민주 국가가 되면 대통령도 자기 출신 정당을 지지하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수가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차떼기 정당의 오명도 한나라당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계층을 전부 다 조금 폄하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더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표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래서 정책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대응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평화기업 민주 세력을 싸잡아 생채기 내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술수의 다름 아닙니다.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여당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을 좀 변호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의 어떤 언행, 어떤 정책 수행 이런 것은 많은 부분 야당으로부터 이거 선거용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수행하는 정당한 정책까지도 이렇게 비판하게 과도하게 당신들 비판하는 건 지나치다. 이게 이제 당시 노무현 실장의 비서실장의 청구 취지인데 지금 거꾸로 그것을 입장을 바꿔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는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비리에 싹튼 사면 문제도 결국 그러한 깊은 부패고리의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만일에 그 화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네. 그 당시에 현재의 그 노무현 대표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한번 역지사지를 해보는 것이 좋은 착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당정협의에서 추가 수매 7만 7천 톤을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이걸 두고 야당에서 농정을 선거에 이용한다. 이 선거법 위반이다. 중립 위반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거 기간 안에는 15일 안에는 어떤 일도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선거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선거법 위반 논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전상철 차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의 그 오랜 정치 공방과 또 헌법재판소 또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설사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대통령의 그 동선이나 정책이 미친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특정한 세력을 지지하거나 호소하는 이러한 노골적인 선거운동이 아닌 한은 우리가 비록 불만이 있더라도 비판은 하지만 네. 그것을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법적 쟁송으로 삼거나 이렇게 선을 넘었다고 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지금 확립된 기준인데 그러한 상식에 입각해서 어떤 공방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논란에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에 따라 실을 잃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후면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요. 오늘 밤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이 성완종 특사 문제인데 여태까지 그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또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잘 없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다만 수사에는 증거가 따라야 하니까 시간을 갖고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단초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초. 이 단초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인데 돈을 주고, 그러니까 누군가 문재인 대표도 얘기했었지만 검은 돈을 받고 사면을 해준 적은 없다 얘기했지만 꼭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사면을 2번 시켜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청탁, 압력 이런 거를 통해서도 만약 사면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봐야 돼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가 곧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야당 쪽에서는 특히 지금 받아들이고 굉장히 그러네요. 전원책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지금 뒤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동생 기업들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 기업에. 그런데 그런 단초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번째 사면이 있었던 그 무렵에 이제 한 32억
그 용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지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의원의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더러운 돈 받고 뭐 돈이 깨끗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또 더러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더러운 돈 받고 이 특별 사면하지 않았다. 근데 문재인 의원 또 최소한 그 비서실장을 하셨으니까 그 무렵에 이 사면이 어떻게 이 추가로 이름이 더 올랐는지는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옳을 것 같고, 검찰 수사에서 이 부정청탁이나 이 참 청탁과 건의를 이 구분하기 참 그 모호합니다만은 부정청탁이 있었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으면 저는 검찰이 그 단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그 단서들이 얼마나 있는지 참 궁금한데 아마 8명이죠. 친박 8명 실세 이름이 적힌 그 리스트와 함께 이 사면에 대한 과정에서의 있었을 수도 있는 의혹들 아마 검찰에서 파헤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